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는 차량 주치 김 실장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셀토스를 뽑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딜러는 아쉽게도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딜러를 대신해서 이 차량의 버튼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차 안에 있는 설명서 안 읽으시잖아요. 그 설명서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꼼꼼하게 이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 셀토스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조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까지가 전조등입니다. 주간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반드시 불이 들어오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조등 한번 켜보죠. 자, 이게 주간 주행등, 그 다음에 이게 전조등이 켜진 거고요. 자, 이쪽이 상향등으로 이쪽에서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방향지시등 한번 켜보시죠. 네,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면 요 밑에 있는 라이트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는 게 안개등입니다. 안개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끄고 켜는 거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요쪽, 자, 여기에도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전방에서 주차를 할 때 앞 물건의 거리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 이 차량이 풀옵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건, 자, 여기 이쪽에 보면 뭐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앞차 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엔진 후드를 열어서 엔진 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여는지 알려드릴게요. 운전석 쪽에 발판을 보시면 이렇게 엔진 후드가 열려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이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딱 당겨주면 툭 하면서 지금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열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그냥 열면은 안 제껴져요. 안 제껴집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안쪽에 있는 레버도, 요 안쪽에 또 레버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노란 색깔 막대로 이렇게 안쪽을 넣어 주시고,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냐면은 웬만하면 이거는 열지 않는 게 좋아요. 단지 꼭 연다 그러면은 요럴 때 여는 겁니다. 자, 워셔액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을 열어서 파란 색깔 뚜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파란 색깔 뚜껑에 워셔 이렇게 써져 있고 온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워셔액 말고 이상한 걸 넣으시면은 비용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연 다음에 워셔액을 한번 시원하게 빡 넣어드리면 되는 건데 요거를 굳이 꽉 차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분홍 색깔, 요거는 지금 우리 냉각수네요. 냉각수. 엔진의 열을 계속 식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냉각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엔진 오일을 넣는 구멍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열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열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엔진 오일이 이제 제대로 잘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양을 체크하는 건데요. 진하기로 이제 내가 교환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양도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따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거는, 자, 요거 있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브레이크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이 바퀴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듯한 이미지가 있죠. 여기 이제 브레이크 오일인데 요거 또한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냥 투세요. 자,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자, 요렇게 이건 어떤 건가 보시면요. 요게 이제 우리 이 차량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엔진을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요 펌프,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가지고 여기서 바람을 싹 밀었다가 여기에서 한번 필터로 걸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가 쑥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신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그냥 요것만 건드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셔액 넣는 거 요것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문 닫을게요. 문 닫을 때도 이렇게 걸어놨던 거 다시 딱 넣어주시고 가볍게 툭 하면
끝이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타이어의 휠 사이즈가 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타이어를 교환할 때쯤 되면은 내 타이어의 사이즈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실 건데요. 이 사이즈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긴 좀 잘 안 보이고 여기를 볼게요. 네, 여기 써 있네요. 하나, 둘, 셋, 세 글자 있고 슬러시 두 글자 있고 R 써져 있고 두 글자 있고. 그냥 내 타이어의 사이즈는 이렇게 2, 3, 5, 4, 5, 1,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사이드 미러. 자, 이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깜빡이를 켜면 이제 깜빡이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화랑조개가 지금 눈치채고 빨리 딱 눌러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깜빡깜빡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스위치 이렇게 문이 잠겨 있고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문이 열리는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요, 이게 후미등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깜빡이를 켜면 이쪽에서 이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보조제동 등에서 불이 들어오고, 네, 후진을 넣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센서가 여기에도 하나 있네요. 하나, 둘, 셋, 4개 센서들이 뒤쪽에 어떤 물체가 있었을 경우에 삐삐삐삐삐 울려주는 경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쪽에 이게 뭘까 하면 이제 샤크 안테나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잡거나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거를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GPS 신호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반사등입니다. 따로 불이 들어오진 않고요. 다른 빛이 들어왔었을 때 요것도 반짝반짝거리면서 빛나게 되죠. 마지막 설명 한번 할게요. 주유구 뚜껑을 여는 것도 요즘에 워낙 다양한 타입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은 이제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어가지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타입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주유 모양의 이렇게 버튼이 있죠. 요거를 위로 딱 올리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갖고 여기다가 걸고 주유하고 다시 잘 넣어서 넣고 딸깍 딸깍 소리 나면은 잘 잠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문 이렇게 탁 닫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일단은 외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버튼들 한번 싹 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요 안쪽에 있는 버튼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문 열 때 하는 손잡이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운전석 문에 있는 스위치들이 이제 조금씩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L하고 R이 써져 있을 건데요. 레프트에 있는 사이드 미러,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를 L로 갖다 놓고 여기를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누르면 위로 넘어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조절하셔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따로 접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한번 누르면 접히고 다시 누르면 펴지고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운전석의 창문을 이제 조절하는 버튼인 건데, 요게 이렇게 지금 다른 거랑 다르게 이렇게 여기는 화살 표시가 있고 이건 화살 표시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1 하고 끝이거든요. 이거는 1, 2 이렇게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렇게 살짝살짝 조절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살짝살짝. 그 다음에 이거를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길게 올리면 자동으로 올리고. 자,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문들이 다 열리고 닫힐 거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자, 이 버튼을 눌러 놓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인데요. 자, 이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뒷좌석에서 저렇게 누른 상태에서는요, 창문이 조절이 안 되죠. 다시 자, 이 버튼을 다시 누르고 창문의 버튼을 누르면 네, 다시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죠. 조절이 가능하죠. 이게 뒷좌석에 타고 있는 이제 그 자녀들이 창문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 다 끝내도록 한번 하고요. 자, 이제 차량을 탑승하기 전에 자, 여기 있는 버튼들이 있네요. 자, 여기. 자, 이 버튼들이 어떤 버튼들인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요거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전조등이 있잖아요. 그 전조등의 그 위치를 바꿔주는 스위치입니다. 전조등을 한번 켜보고 1로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불이. 그리고 다시 3으로 놓으면 아래로 내려가네요. 이걸 이렇게 아래로 놓으면 제일 밑에, 위로 올리면 제일 위로,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0이나 1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짐을 많이 놓게 될 경우에는 이 차량이 이제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전조등 위치가 더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3으로 놓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눈부시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장치가 바로 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계기판 조명 밝기를 조절을 해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 이렇게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자, 이렇게 조절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태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요 셀토스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있는 건데요. 자,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짜잔 하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차량 정보가 있을 건데, 자, 다시 이 스위치를 누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싹 사라지죠. 오우, 멋있어. 이런 장치를 쓰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가 이제 차선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차로 이탈 방지 버튼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서 차로 이탈 방지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차량이 차선을 잃게 되면 초록 색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차가 툭 튀면서 차로를 다시 중앙으로 넣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게 이 버튼이죠. 우리 핸들에 보면은요, 이렇게 동그란 핸들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자, 이 마찬가지로 아까 차로 이탈 기능하고 같이 바로 옆에 이렇게 핸들 모양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로를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의 버튼이니까 웬만하면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제가 항상 내 차 사용법 진행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미끄럼 방지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시 디폴트 값으로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미끄럼 방지 기능을 끄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정기 점검 받을 때 이제 성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끄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눌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고 쓰셨다가 나중에 뭐 이제 그런 성능 검사 받을 때 한번 쓰거나, 혹은 뭐 이렇게 지능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할 때 보통 이런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는 건데요. 자, 웬만하면 내가 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누를 일이 거의 없을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버튼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우리 이렇게 에어컨을 막고 열 수 있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걸 오른쪽으로 하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 오른쪽, 이렇게 하면 왼쪽, 왼쪽 끝까지 하면 툭 하면서 닫히죠. 그러면은 바람이 안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버튼을 한번 보니까, 자, 우리가 핸들 밑에 보니까 요런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거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버튼인 것 같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풀린 거고요. 이렇게 하면 잠기는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 풀어 놓으면, 자, 이 핸들이 위아래로 조정도 가능하고, 바깥쪽으로도 당길 수 있고, 네, 안쪽으로도 넣을 수 있고,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딱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올려주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통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조절을 해 놓냐면요, 자,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봤었을 때,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깜빡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예, 적어도 깜빡이가 가리지 않는 안에서 이렇게 넣어서 진행하는 걸 꼭 추천합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 내려놓으면 이제 깜빡이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자, 이렇게 위로 올려서 깜빡이가 보이는 정도 안으로 해갖고 마무리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리면 자, 이렇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요, 핸들의 왼쪽에 보면은요, 조명 조절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를 해놓으면 차량의 모든 조명들이 다 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토로 켜놓으면 밤이면 전조등을 킬 거고, 밤이 아니면은 전조등을 끄겠죠. 네, 이거를 항상 오토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토로 있으면 그냥 오토로 넣으면 알아서 지가 꺼지고 켜지고 이러니까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등을 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 전조등이 켜지고, 자, 이렇게 전조등이 켜지면 이렇게 켜진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딱 밀어주면, 네, 이렇게 상향등이 켜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다시 상향등이 꺼지고 일반 전조등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안개등을 끄고 켜는 버튼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안개등을 켜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오토로 해놓고 안개등이 켜지는 이 상태로 디폴트 값으로 딱 정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셔야 될 버튼인데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은 왼쪽 깜빡이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깜빡이가 켜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까먹지 마시고 항상 차선 바꾸기 전에 깜빡이를 꼭 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 스틱을 봐야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워셔액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와이퍼를 조정하는 와이퍼 조절 스위치 구간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놨었을 때 속도를 약하게 할 건지 빠르게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게 바로 요거고요. 여기 보면 미스트, 오프, 오토, 로우,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기본적인 거는 오토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걸 한번 이렇게 누르면 와이퍼가 한 번만 짝깍 하고 다시 돌아오죠. 간단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한 칸 이렇게 놓으면 네, 오토로 설정됐다 하면서 이제 오토가 되죠. 그 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 네, 빠르죠? 빠르게, 로우, 자, 오토. 그러면 이제 비 오면 지가 알아서 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한번 잠깐 이렇게 올려주면, 네, 잠깐만 한 번만 올려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뒤쪽에도 와이퍼가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뒤쪽에 와이퍼를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 오프로 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번 하면, 자, 저 뒤쪽에 와이퍼가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 네, 로우로 놨으니까 천천히 움직이죠. 그 다음에 하이로 하면, 네, 이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요, 자, 안쪽으로 눌러주시면 워셔액이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 이제 핸들이 되겠습니다. 자, 핸들 쪽을 보면은 말하는 게 있죠. 요게, 자, 이거를 누르면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 자, 이렇게 음성인식 시리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유보에 가입했었을 때 많은 기능을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 길 안내 양재역 주변 주유소, 네, 뭐 에어컨 켜줘, 잘 못 들었어요. 잘 인식 못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모드를 누르면 어떤 게 나올까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만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아까 이거 모드를 다시 길게 누르면 다시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M하고 AM도 나오게 해준다. FM, AM,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 나오게 한다 하면은, 자, 다시 맵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소리, FM, AM, 자연의 소리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으로, 자, 이제 오디오 끄고,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기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면, 자, 이걸로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끌 수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쓰신다고 보면 되고, 볼륨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고, 다음 곡, 이전 곡, 뭐 그 다음에 다음 채널, 뭐 이전 채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빵 하는 소리가 나겠고, 여기에 에어백이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여기서 펑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에어백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핸들에 있는 오른쪽 스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이게 뭔가 이제 서류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게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계기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메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연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누적 정보, 주행을 했던 거리, 그리고 연비, 그리고 시간 등이 나오게 되고, 주행 정보, 오늘 한 거, 그 다음에 변속기 온도 관련해서도 같이 이렇게 정보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게 나침판이 나오고, 그렇게 막 쓰진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수준,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것들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들이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반드시 고객님이 막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긴급 출동 부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크루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해서 진행하는 이 크루즈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이 크루즈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셋 버튼이 이제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62km 정도 달리고 있다. 그 상태에서 아래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 차량은 62km로만 쭉 갈 겁니다. 그러다가,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거리를 조절하면 되겠고요. 우리 아까 설명드렸었던 차로 유지하는 기능을 끄고 켜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크루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전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버튼을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엔진 시동 버튼이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차량의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시가잭 눌러서 진행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USB,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것들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차량과 연결이 되고요. 요거는 차량 연결 없이 핸드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버튼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 이런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여기다 딱 놓으면 여기서 불이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무선 충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나는 설정 다 해놨는데 이거 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시동도 켜져 있어야 되는 상태일 거고요. 그다음에 문이 열려 있으면 이 무선 충전도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질 때만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요 버튼, 자, 이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트랙션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저 오른쪽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아이콘이 또 3개가 있는데 이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저걸 이제 활성화 시켜주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있는 버튼 한번 또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스노우, 머드, 그 다음에 샌드. 네, 근데 이런 거 설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다시 중앙을 눌러서 에코 모드 정도로 딱 설정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석에 있는 열선을 켜려면 이렇게, 조수석이 열선을 켜려면 이렇게, 통풍을 켜려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고, 운전석 거 이렇게 눌러주고, 끌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길게 눌러도 바로 꺼지고요. 네.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 그러니까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좀 세게 납니다. 소음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를 놓았다가 뷰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차량의 후방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크게 막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니까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들어가서 핸들의 열선을 켜고 끌라 그러면 이 버튼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쪽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꺼지고 켜집니다. 그렇게 뜨죠. 경사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켜놓고 진행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 상관없다면 그냥 꺼놓고 다니시면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런 걸 한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 운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킹을 하는데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를 소리를 안 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굳이 쓸 기능은 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프트락 릴리즈 버튼이라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기어를 변속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보통 언제 쓰이는 거냐면 우리가 이중주차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셀토스 차량의 이중주차를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시동을 끄고, 자, 릴리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N단으로 놓으면 이렇게 이중주차 완료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는지 안 잠겨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중주차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릴리즈 버튼 누르고 다시 필요 없고, 네, 릴리즈 버튼만 누르시면 이중주차가 쉽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 부분은요, 우리 요거 이렇게 P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또 타이어 휠에서 이게 꽉 잡아주는 게 있네요. 아,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시동을 켜놓고서 카드를 넣어주세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싶으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잠그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위로 쫙 하고 올려주면 네, 잉 하는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고 다시 네, 아래로 내리듯이 이것도 아래로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풀리고 잠기고 다시 풀리고, 네,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홀드 기능입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서도 이 차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계기판에 하얀 색깔로 이제 나 이 기능 쓸 준비 돼 있어 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동 중에 자, 오토홀드가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D단으로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오토홀드 기능을 활성화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잡아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초록 색깔 불이 들어와 있으면 브레이크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토홀드 기능이 없다 그러면 발을 뗐을 경우에는 차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발을 띄어도 이 차가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를 쓰기 전과 후의 그 만족도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반드시 차를 다시 구매한다 그래도 이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이 기능이 꼭 있는 차량만 살 겁니다. 네, 전 꼭 그렇게 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이 기능을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전석에서 만질 수 있는 거 인포테인먼트 버튼들 제외하고 모든 버튼들 한번 다 눌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수석에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어렵지 않죠. 저거 창문 여는 거, 그 다음에 문 열고 닫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이 또 있나 한번 살펴보면, 자, 요 위에 가면 네, 요런 버튼들이 있네요.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가 여기에서 들리죠. 네, 하이패스라고 해서 지금 요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카드를 넣고 다시 뺄라 그러면 요 검은 색깔 버튼을 누르면 카드를 토해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UVO라고 하고요. 이 UVO를 누르면 네, UVO 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새 차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을 받고 지금 찍고 있긴 하지만 UVO까지 허락받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자, SO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우리가 그 SOS를 진행할 수 있는 유보 센터에 그 전화가 연결이 되고요. 그쪽에서 이제 위치를 확인해서 구급차나 이런 것들을 불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나중에 쓰실 일이 없길 바라겠지만 쓰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일 거니까 그렇게 두시면 되시고,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지면 자동으로 SOS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보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괜찮으시나요? 괜찮으시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고해드릴까요? 접수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기능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지금 하이패스 모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거를 길게 누르면 네, 하이패스 모드를 이제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소리 안 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 어디 보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전원을 다시 키면 이렇게 카드를 넣어달라고 멘트가 나오죠. 나는 카드 안 넣고 안 쓸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전원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카드를 넣어달라는 건데 일단 이걸 한번 누르면은 얼마가 남았다라는 기능을 쓸 거고, 이거를 길게 눌러주시면 이전에 이제 톨게이트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보면은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켜지게 됩니다. 앞에도 그렇고요, 뒤에도 이렇게 불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를 다시 누르면 자, 차량에 있는 모든 불이 다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은요, 지금 이렇게 딱 눌러놓고 주황색깔 불이 켜져 있으면 일단은 문이 열리면 불이 켜지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문이 열리면 불이 켜졌다가 문이 닫히면 네, 자동으로 꺼지죠. 저는 이걸 항상 활성화 시켜놓습니다. 아주 편해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불을 켜려고 그러면 어떻게 켜야 되지? 라고 하면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불이 켜지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이패스가 이렇게 이 룸미러에 이렇게 하이패스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시야를 좀 가린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이제 좀 분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딸로 쓸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햇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릴 수 있죠. 햇빛을 이렇게 가려서 쓰다가 근데 이제 햇빛이 이쪽에서 안 오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자, 이거를 빼서 네, 햇빛을 이렇게 가릴 수 있죠. 햇빛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도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가려야 돼요? 자, 이걸 당겨서 가리면 됩니다. 그럼 완전 다 가려지죠. 와우.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버튼이 있네요. 자, 요것도 불을 켜고 끄고, 불을 켜놨다가 이거를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또 중요한 버튼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이제 양보해주고 피해줬다 그러면 반드시 자, 고맙습니다 하고 비상등도 켜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반드시 비상등 켜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것들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요.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버튼을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런데 셀토스의 뒷좌석에는 열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열선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데 파워윈도우는 아니죠.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중간에 끊으면 네, 멈춥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고, 열고 닫고, 그리고 열었을 때 방향을 조절하고 다시 닫고,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있고, 뭐 다른 기능은 없는 것 같는데, 자, 우리 여기 스키스루가 있는 거냐? SUV 차량에 스키스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컵을 받치고 이제 칼을 이제 기댈 수 있는 이런 시트가 따로 나오죠.
이렇게까지 내부에 있는 버튼 한번 다 눌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트렁크 쪽에는 어떤 버튼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트렁크를 열 때는요, 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요거를 한번 딱 눌러주면 열리죠. 이거는 전동이 아니죠. 여기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열어놓고 이렇게 딱 제끼면 네, 이렇게 문이 열리죠. 이렇게 해서 네, 요건 이제 탈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겨가지고 따로 빼서 쓸 수도 있고, 다시 홈을 잘 맞춰서 네, 저쪽과 저쪽이 홈을 잘 맞춰가지고 네, 눌러주시면 네,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타이어 타이어 펑크 킷이 있고 삼각대까지 같이 잘 있네요. 타이어 펑크 킷을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이제 카드 위에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오른쪽에 잘 확인해서 링크로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튼을 다 눌러봤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죠. 자, 키. 자, 이 키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네, 열쇠가 빠지면 이렇게 차 안에 키가 없다고 삐 하고 울리죠.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요거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잖아요. 네, 차 문을 잠그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네, 삐빅 삑 하면서 이제 차문이 잠기고, 다시 이 버튼으로 누르면 풀리고, 그리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전자식 테일게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툭 하고만 열릴 거예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네, 열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길게 누르면 빵빵빵 소리가 들리겠죠. 차량의 위치를 찾는 버튼인 건데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 자, 이걸로 삐삐삐삐삐 요 소리로 차량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홀드라는 게 있는데 리모컨으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일단은 이 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릴 거고요. 반드시 문을 잠그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2층 카페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내 차가 보인다. 그럼 내가 미리 시동을 좀 걸어볼까 하고 유보로 걸지 말고 이걸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버튼들 한번 다 눌러봤고요. 제가 아까 잠깐 미뤄뒀었던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공조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바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우리 아까 밀어놨었던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조장치부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프가 되어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요. 오토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차량의 온도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로우로 놓고 방향도 이렇게 조절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론트로 놓게 되면은 이제 차량의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리어로 놓으면 우리가 요 양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뒷유리까지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선으로 열을 줘서 안에 있는 습기나 눈, 그 다음에 뭐 비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설정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기, 외기입니다. 이게 뭐 유턴하는 기능 아닙니다. 절대. 사람들 놀리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턴하는 기능이 아니라 바깥에 공기가 너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터널을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 앞에 되게 매연을 뿜는 버스나 이제 트럭 같은 차량들이 있다. 혹은 이제 막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이제 논밭 같은 거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거름을 뿌려가지고 냄새나는 구간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게 그럼 외부에 있는 냄새 같은 것들을 차단하려면요, 반드시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이
차 안에 있는 공기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뭐 그럼 뭐 하루 종일 우리 이렇게 내기로만 놓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두고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외기로도 좀 돌렸다가 내기로도 돌렸다가 이렇게 좀 반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살짝 보면 이제 이게 나무 그림 그려져 있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화살 표시가 있는데, 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기청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기로 된 상태에서 이거를 빠르게 공기를 회전시켜서 좋은 공기를 만드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걸 한번 누른다고 해서 이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5분, 10분 정도 사이로 딱 그 작동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C 이제 에어컨 기능 이제 끄고 키는 기능인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로우 가장 낮은 걸로 진행했지만 이 AC 버튼에 활성화가 진행이 안 된다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 라고 확인했을 때 이 AC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오프를 누르면 모든 설정들이 다 끝난다. 이렇게까지 공조장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자, 일단은 차량을 딱 받았죠. 그러면 나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이제 주소를 검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소를 검색할 때는 어떤 버튼을 써야 되냐면 요 내비 NAV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서 통합 검색을 할지 주소 검색을 할지 주변 검색을 할지를 설정하셔서 주소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이렇게 내비를 눌러서 통합 검색에 들어가 갖고 자, 우리 집이 어디인지를 설정하겠죠. 네, 오토브라더스 있죠. 네, 오토브라더스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소로 검색이 되겠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내비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 어떤 걸로 검색할래가 나오고요. 자, 내비를 길게 누르면 바로 통합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팁이니까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지금 누르고 있지만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누르다가 다시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이 맵 버튼만 누르면 바로 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까지도 같이 이제 바로 안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만지다가 보면은 다시 돌아가야겠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맵을 누르면 다시 원상복구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요 화살 표시를 눌러도 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별 표시를 누르면 자, 내가 지정했던 즐겨찾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찾는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 무드 램프를 이제 즐겨찾기로 설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별 표시를 누르면 네, 사운드 무드 램프가 바로 들어가죠.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걸 다시 바꾸겠다 그러면은 길게 누르면 네,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전 곡, 이제 다음, 이전 라디오, 이런 것들 검색할 수 있고, 다음 곡,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라디오를 켜려면 라디오 버튼 누르시면 라디오가 켜지고요. 전원 꺼고, 자, 미디어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이거를 누르면 바로 이제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의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M으로 가겠다, 자연의 소리로 가겠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자연의 소리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 오디오를 끄고 싶다 그러면 파워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가 꺼지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셋업 버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셋업 버튼이 이제 가장 오래 시간을 쓸 것 같은데, 자, 한번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죠.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사용자 프로필, 음성 인식,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한 번씩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인지 한번 설명해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을 누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행 편의에 자, 고속도로 주행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것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경고 시점, 웬만하면 경고는 느리게 하는 것보다 당연히 보통 좀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최대한 봐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경고 음량 한 중간 정도로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운전자 주의 경고,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유보센터에서 안전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준다. 오, 땡큐. 이건 일단 나중에 설정하고, 만약에 이제 유보 설정하고 나면 이거는 설정해 놓은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위험할 때 말 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꼭 추천하도록 하고요. 부주의 운전 경고, 그 다음에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같은 것들을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방 출발 알림, 저 우리 핸드폰 만지고 있다가 깜빡깜빡 할 때 많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부주의 운전 경고, 필요하면 휴식을 권유하는 거. 이제 1시간 동안 막 이제 계속 쉬지도 않고 막 가면은요, 얘가 이제 띠링 하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뭐 이런 경고 같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차선을 막 넘나들 때도 얘가 이제 그걸 읽고서 운전 경고를 합니다. 네, 전방 안전 관련해서 이제 충돌 방지 보조 경고 끄기가 있는데요. 경고는 우리가 충돌할 것 같아, 충돌할 것 같아, 충돌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만 말만 해줘요. 근데 여기 보조까지 설정을 해주면요, 할 것 같아, 안 돼, 나 브레이크 밟는다 하고 브레이크를 지가 밟습니다. 차가. 그런 좋은 기능이니까 반드시 보조 설정해놓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고만 해주는 게 이탈 경고고요. 그 다음에 이탈 방지 보조는 이렇게 툭 하고 꺾어주는 게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웬만하면 자 보조 기능들은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센서들을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문을 열라고 할 때 충돌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고해주는 기능이 바로 안전하차 교조. 그 다음에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차량에 충돌 위험이 있으면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충돌 경고, 충돌할 것 같아 하고 경고만 하는 거,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문을 열지 않게 해주는 기능들이 바로 이런 보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안전 기능 한번 확인해 보면, 후방 교차 안전, 후진 중에 후방 교차 충돌 위험 시에는 경고 및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 저속 주행 시 자동으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켜집니다. 이거 웬만하면 켜지면 좋고. 네, 카메라 설정에서 주간 모드 밝기나 야간 모드 밝기, 명암 같은 것들도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전자 보조 관련된 기능들 한번 만져봤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들어가면 자 영상 같은 것들이나 표시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빼놨기 때문이죠. 얘가 지금 잉 하고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제 온 시키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영상 조정 뭐 이렇게 보여주는 이 각도가 저같이 앉은 키가 큰 사람은 이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조절이 되고요. 표시 정보도 어떤 것들 관련해서 표시를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들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기판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알람식이 알림이 있는데요. 서비스 알람식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림 거리는 보통 이제 1만 킬로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환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림 기간은 6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환하시면 좋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초과되면 반드시 엔진오일을 꼭 교환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2,000km에 한 번씩, 5,000km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얘기 다를 수 있고 되게 민감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000km에 한 번씩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차량의 매뉴얼을 읽어보면요, 보통 이제 10,000km에 한 번씩 교환하라고 나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그 차량의 매뉴얼을 확인해보거나 다른 유튜버들 한번 확인해봐서 엔진오일을 언제 교환할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 10,000km를 추천하고요. 평균 연비를 자동 초기화하는 거, 저는 운전할 때마다 연비를 확인합니다. 나 연비 조정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는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고, 주의할 때마다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표시 정보, 와이퍼 라이트 모드를 표시한다.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퍼나 라이트를 레버 조작했을 경우에는 작동 모드를 표시한다. 뭐 표시하면 좋겠고요. 도로 결빙 알림 뭐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 당연히 좋죠.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 뭐 중간 정도 해놓으면 되겠고, 자 웰컴 라이트, 계기판 화면이 꺼지거나 켜질 때 사운드를 출력한다. 디디디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이게 기아인가 현대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나올 거고요. 공조장치, 제가 아까 그 공조장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다 설정을 한번 하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설정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자 외부 공기 차단 관련해 가지고 아마 워셔액을 눌렀을 때 요즘 나오는 워셔액들이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기로 안 해놓고 외기로 해놓으면 그 알코올 냄새들이 이 실내로 모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차단해주는 연동 기능이 같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가지고 외부 공기를 차단해준다.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 내비게이션에서 터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지가 알아서 내기로 바꿔준다 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결로 발생 저감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내기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결로를 발생하기 위해서 외기로 자동으로 좀 전환을 해준다. 이런 기능 아주 좋죠. 창문 습기 방지, 오토 디포그,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조장치가 자동으로 다 전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
기능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셀토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트를 보면요, 후석 시트 열선 제어. 네, 우리가 후석에 이제 앉아 있는 애기들이나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거 앉아 있을 경우에 열선 키는 거를 막 이제 열선 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곳에서 이렇게 끄고 키는 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라이트, 원터치 방향 지시 등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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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3번 깜빡이는 거를 설정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 7개 깜빡할 수 있고 5개 깜빡할 수 있고 끄기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딱 3개 정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스코트, 자, 헤드램프 에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동을 끄고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녁에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될 방향이 앞방향이면 좋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랬다가 한 15초 뒤에 꺼집니다.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있는 기능을 웬만하면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하이빔을 켜놨었는데 이렇게 오토로 설정을 해놓고 있으면 어두울 때는 이제 알아서 자기가 이제 상향등이 켜지다가 상대방 저쪽 건너편 쪽에서 차가 들어온다, 빛이 들어온다 이러면 자동으로 상향등을 꺼주고요. 그 차가 다시 지나가면 다시 켜집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로등이 이제 항상 켜지는 구간도 있겠지만 가로등이 없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향등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도어로 한번 넘어올게요. 자, 이거 딱 2가지밖에 안 남았네. 자, 도어 자동 잠금하는 기능을 언제 자동 잠금할지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 보통 주행을 시작할 때 속도가 들어갈 때 문을 자동으로 잠글 건지, R단, N단, D단으로 이동할 때 문을 잠글 건지, 저는 보통 이렇게 R단, N단, D단을 놓을 때 자동으로 잠기게끔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을 끌 때는 이제 보통 P단으로 놓을 때 자동으로 잠그는 걸, 끄는 걸 좀 설정해 놓는 편이긴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뭐 선택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 후석 승객 알림.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내렸는데 깜빡하고 애기가 있는 걸 몰랐다. 이거 모르는 게 이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후석에 승객이 있다고 꼭 챙기라고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무선 충전 기능. 자, 우리 아까 무선 충전 기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꺼놓고서 무선 충전이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능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를 작동한다. 그러니까 아마 비가 오는 중이겠죠. 후진을 넣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와이퍼가 자동으로 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오, 센스가 돋보이는 기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이제 지도를 표시하는 걸 어떻게 설정할 건지, 뭐 저는 3D 별로 안 좋아합니다. 3D 지도보다는 이렇게 주행 방향으로 2D를 하는 거 별로 좀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 글씨를 크기를 이제 조정하는 거, 지도 색상을 조정하는 거, 시설 표시, 뭐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주차장 요즘 좀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원하시는 것들 설정해서 표시하면 될 것 같고, 내 차 아이콘 레드, 파랑 뭐 이런 거 있는데 기아니까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도 자동 축적 설정하는 거, 네, 50m, 100m, 200m 뭐 이렇게 자기 주행 속도마다 자동으로 어떤 크기로 보여줄지를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표시 정보, 상세 정보에 들어가서 뭐 3D 교차 확대로 차량 속도 상세 표시는 해주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항상 계속 이제 속도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계기판에서도 속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최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화면 자동 복귀, 뭐 끄기, 저는 5초 후에 다시 복귀하는 거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 지도 표시 도로명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유가 정보, 차량이 휘발유니까 휘발유를 설정하는 게 좋겠고, 현 위치 자동 복귀. 자, 지도를 이동 후에 현 위치로 자동 복귀한다. 현 위치로 복귀하는 거 아까 맵하고 이렇게 빨간 색깔 버튼 누르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눌러도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설정해 주는 거. 길 안내, 구간별 안내하는 게 있고 합산거리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구간별로 거리를 하는 게 전 이해하기 좀 쉽더라고요. 뭐 취향입니다. 음성 안내 관련해서도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지의 주변으로 이제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안내를 종료하는 걸 자동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관련해서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차 중에 전체 경로를 표시한다.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잠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중간에 멈춘다면 내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볼 수 있게 자동으로 경로를 표시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하이패스를 사용할 건지, 톨게이트 알림이 줄 건지 아닐 건지를 확인하는 거, 카메라 경고 시점을 언제로 할 건지, 제한속도 연동돼서 경고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따로 설정을 할 건지 관련해서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카메라. 네, 웬만한 카메라 같은 것들 이제 여기서 다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같은 거나 주정차 주행용 같은 거, 꼬리 물기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다 설정하십시오. 네. 주의 구간, 야간 설정에서 어떤 구간들을 알려주지 말지를 설정하는 것. 야간에서는 어떤 주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겠네요. 오, 엄청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네요. 최근 목적지 설정하는 거, 저장할지 안 할지를 골라주시고 뭐 알아서 잘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운드에서는 이제 고급 음향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자동으로 음향을 줄여줄 건지 안 줄여줄 건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동으로 음량을 줄여줄 건지 안 줄여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 되게 음질 좋은데? 음질 안 좋은 데가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들은 중간에 놓고 설정을 하시고, 지금 최적의 음량을 좀 잘 들으시려고 그러면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따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음, 중음, 저음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음을 설정하시면 되고, 락 같은 거는 고음 좀 설정하시는 거 좋다고 하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안내음, 자, 우리가 통화 중에 안내음을 설정한 건지 안 할 건지, 내비게이션 우선 안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내용 같은 거, 라디오 음질을 어떤 음질로 할 건지, 운전자 보조 경고, 주차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오디오를 줄이는 거, 차 중인 경우에는 오디오 음량을 자기가 알아서 줄이는 그런 설정인 거고요. 연결기기,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를 설정을 하려고 할 땐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기 연결, 네,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같은 거 연결을 할 때는 이쪽에서 연결을 진행합니다. 자, 기기 연결을 눌러서 신규 추가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자, 이 셀토스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블루투스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연결이 되겠고요. 여기서 시스템 블루투스 정보에서 자, 인증번호 같은 것들이나 차량 이런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 프로필, 운전하는 사람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를 변경을 해서 운전자 1, 2를 설정할 수 있고, 게스트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런 것들 설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 설정했었던 것들을 모두 다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자, 그 다음에 음성인식 관련해서 이제 설정하는 거 간단하게 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 라니언이 더 좋습니다. 음성인식 안내, 뭐 상세 안내, 간단하게 안내 없습니다. 테마 화면 구성 관련해서 뭐 이렇게 아날로그로 할 건지 디지털로 할 건지, 뭐 표시 없이 할 건지, 분할 화면은 뭐 이제 어떤 것들을 보여줄 건지 관련해서 설정하는 거, 디스플레이를 밝게 한 건지 안 할 건지, 수동으로 밝기를 설정할 건지, 블루라이트를 이제 차단하는 것도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유지하는 거, 후진 해제에도 후방 카메라 화면을 계속 유지한다, 일정 속도 초과 시에는 후방 카메라 화면은 종료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거 기능이 있네요. 간단하게 있네요. 자, 버튼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우리 핸들에서 설정했던 그 모드를 길게 눌렀을 때 하는 게 여기에서 설정이 되는 거고, 사용자 버튼 이렇게 별 표시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볼륨이나 톤 같은 것들을 눌렀을 때 어떤 걸로 진행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UVO 설정하는 게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UVO는 따로 한번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일반 들어가서 우리 지금 현재 차량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는 거, 시스템 정보 공간, 뭐 사용자 데이터, 날짜, 시간,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포테인먼트,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모두 다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했었던 것들은 이런 차량 내비게이션 정도까지였고요. 나머지는 좀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인포테인먼트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장 3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 대신에 셀토스 내차 사용법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딜러분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의 딜러를 대신해서 열심히 설명 한번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든지 차량을 이용하시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 촬영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